안녕하세요. 리본카 청라지점의 세일즈 매니저 이필성 과장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아마 이제 명절 마지막쯤에 다가왔을 텐데 앞으로 남은 연휴 동안에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이번 그 한가위 잘 보내셨길 바랍니다. 다들 추석 때 여러 가지 음식도 많이 드실 거고 교통도 많이 필요하시면서 가족끼리 만나면 또 얘기하는 게 차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오늘 보여드릴 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차들 중에서도 약간 경차 위주로 제가 한번 리스트를 꾸려봤고요. 경차는 누구나 원하는 세컨카로 거의 대표 주자로 되어 있는데, 세컨카뿐만 아니라 간단한 출퇴근을 위해서도 차량을 구매하는 게 경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리스트 한번 쭉 보여드릴 거고요. 또한 10월 루쇼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무릎 담도까지 나간다고 하니 추석에 혹시나 이런 영상을 보시고 문의 주시면은 제가 그 부분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희 영업사는 언제든지 휴무 없이 전화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전화하시는 게 굳이 부담스러우시면은 부재중으로도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릴 거고요. 부담스러우시면 문자라도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제가 경차 특집으로 한 10대 정도 보여드릴 거고요. 첫 번째 차량을 제가 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되게 레이가 많아서 맞습니다. 네, 7047. 네, 이 차량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등록한 기아 더뉴 레이 차량이고요. 1.0 가솔린 모델의 럭셔리 차량입니다. 럭셔리 등급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본 등급으로 볼 수 있긴 하지만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이 차는 매우 작습니다. 주행거리가 약 한 12,000km 정도밖에 되진 않은, 보통 출고된 지도 6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주행거리가 12,000km면 와, 정말로 주행을 거의 안 한 그런 차량으로 볼 수가 있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짧은 차들은 확실히 엔진을 그만큼 안 썼기 때문에 오히려 내구성이라는 게 쓰면 쓸수록 닳잖아요. 근데 엔진 같은 경우도 확실히 상태가 좋으실 것 같고, 엔진뿐만 아니라 차량 동력에 관련되어 있는 미션도 당연히 상태가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키로수가 적기 때문에 실내 사용감도 다른 차들에 비해서 매우 작다는 게 이 차의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정말로 2019년 등록인데 12,000km, 연식 대비 주행거리 매우 짧은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색상 같은 경우에도 다른 레이는 기타 이런 원색 계열 색상, 진주색, 민트색 여러 다양한 색상들이 많은데, 이 차 같은 경우에 깔끔하게 딱 흰색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흰색 컬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부담스러움 없이 누구나 무난한 그런 다들 좋아하는 그런 누구나 다들 원하는 그런 옵션의 그런 색상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차의 장점일 것 같고요. 확실히 실내 같은 경우에도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사용감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문만 열어서 보여드리면은 한번 보여드리면은 정말로 딱 누구나 봤을 때 이 차 정말로 실내 깨끗하다라는 느낌을 문 열자마자 승차감이라고 하죠. 문 열자마자 바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시트뿐만 아니라 핸들, 전체적인 실내 상태, 아니면 운전석 문, 윈도우 스위치, 버튼류, 모든 게 딱 12,000km 달하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게 이 차의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또한 기아 같은 게 이렇게, 어차피 레이 같은 게 또한 경차기 때문에 시동호세 같은 경우에도 인지세 4,000원 또는 4,500원만 내는 게 레이 차량의 장점이죠. 그래서 앞으로 보여드릴 차도 다 경차 레이이긴 하지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연식 대비 키로수가 매우 적다라는 게 되게 큰 장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가격은 1,17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기아 더뉴 레이 차량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차량이 요건 아닐 거고 요거였나?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 그냥 이 차는 가격입니다. 지금 현재 판매 금액이 570만 원입니다. 경차뿐만 아니라 모닝 스파크가 아닌 레이를 570만 원? 정말로 큰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부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2014년 11월 등록에 주행거리는 한 10만 6천 정도,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적정 주행거리로 볼 수도 있긴 하지만 경차는 특이성을 띠기 때문에 경차 중에 조금 많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가격이 엄청 싸다는 거. 이 차는 570만 원. 지금 인터넷 광고상으로도 레이가 600만 원대, 500만 원대 판매하는 거 거의 본 적이 힘든데, 레이 벤이 아닌 이거는 일반 레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 500만 원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게 이 차의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이유가 약간의 접촉사고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연식 대비 키로수가 있고 약간의 접촉사고가 있기 때문에 무려 판매 금액이 570만 원이라는 점, 그 점을 또 꼭 기억하시고 이 차량을 같이 한번 봤으면 되게 좋으실 것 같고요. 또한 세부 등급은 럭셔리 차량으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또 신차 출고 때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레이 자체적으로 기본적인 옵션 같은 경우에도 주행하실 때 큰 부담 없는, 누구나 다 편리 쓸 수 있는 그런 옵션들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 갖지 않으시고, 처음 차를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시내용으로 정말 간단한 이용을 하시는 분들, 또 아니면은 자금의 여유가 조금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확실히 500만 원대 기아의 모닝 아니면 스파크보다는 확실히 레이, 저는 똑같은 금액이면 레이를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이 차량은 570만 원은 큰 장점이 있는 차기 때문에 다른 뭐 부가 서명보다는 가격이 되게 저는 계속 강조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고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싼 금액대의 차는 확실히 주말 같은 경우나 일반 평일에도 내방 손님이 오시면은 이 차는 왜 이렇게 싸요? 라고 하면은 싸요 라고 해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면 한 10분 정도로 만약 상담을 한다고 하면 한 6분 정도는 그래도 오케이 하시는, 왜냐하면 그만큼 가격대가 500만 원대 레이, 정말로 저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큰 장점이 될 수 있는 차량으로 저는 소개시켜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실내 같은 경우에도 이 차 같은 경우에 내비게이션이 상당히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이 매립되어 있기 때문에 후방 카메라 이런 기타 기본적인 것도 다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럭셔리 차량인데 불구하고 핸들 열선이나 앞좌석 열선 시트는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추워질 겨울 그 시트 부분 좀 따뜻하게 또 지낼 수 있고, 처음 겨울에 핸들이 추운 날에 핸들을 잡았을 때 손이 시렵잖아요. 핸들 열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무마할 수가 있고, 또 이 차는 좋은 게 하이패스 20 룸밀러까지 달려 있어 가지고 눈부심 방지나 하이패스 기능까지 같이 이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차량을 불과 570만 원, 저희 관리비용까지 포함하더라도 600만 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차, 정말로 시등록세도 경차기 때문에 인지 쓰면 된다는 점, 600만 원 초반대의 이 레이를 살 수 있는 거 하나만으로도 이 차는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레이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뭐 레이 한 6대? 6대 보여드릴 건데, 분명히 원하는 레이는 다 있다고 보면 될까요? 거의 다 있지 않을까요? 똑같은 스펙의 레이도 있긴 하지만 방금 소개드렸던 뭐 저렴한 레이도 있고 이런 무난한 레이도 있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경차 캐스퍼도 있고 모닝도 있으니까 한번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 밑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아는 한도에선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2019년 등록에 주행거리 똑같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거의 11,000km대로 주행하고 있네요. 가격 같은 경우에도 제 앞 차량하고 제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또 동일한 1,170만 원에 광고하는 차량이고요. 기타 뭐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사고도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연식 대비 키로수가 적기 때문에 실내 사용감도 없을 뿐더러 차량의 색상도 흰색, 또한 사고도 없는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큰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가장 걸림돌이 되어 있는 뭐 주행거리, 연식, 뭐 색상 이런 부분에서 다 통과되는 그런 몰패스 등급의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좀 더 설명드릴 부분이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50%, 약 한 5mm에서 6mm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트레이드 잔존율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래도 50, 60% 정도 남아있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키로수가 작은 차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내는 당연히 깨끗하게 들어가실 것 같고, 또한 엔진하고 미션에 대한 내구성도 연식 대비 키로수가 적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부분도 구매하시고 나서 주행을 하실 때 확실히 다른 차들에 비해서 컨디션이 좋을 수밖에 없는 차, 그런 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차량은 또 실내도 마찬가지로 제가 마찬가지로 보여드리면은 이 부분은 그래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실내 한번 보여드리면은 럭셔리 차량인데 불구하고 키가 돌리는 형식이 아닌 스마트 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버튼 스마트 키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동 온오프 할 때 확실히 간편하게 이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또한 말씀드렸다시피 10,000km대의 차량은 확실히 실내가 너무 깨끗합니다. 불과 10,000km, 제 생각에는 거의 준시차급 정도, 연식만 빼면은 확실히 그 컨디션의 실내 상태를 보여주는 차고, 가격도
보통은 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뉴 레이 같은 경우에 보통 한 1,300, 1,400만 원대가 많은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1,170만 원. 저희 청라지점에 비싼 스펙의 차량이 2대에서 3대 정도 있으니까 다 차가 나갔다고 하셔더라도 큰 고민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게 요 레이 차량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네요. 네, 정말로 깨끗합니다. 실내는 진짜 누가 봐도 깨끗할 정도로 너무나 좋고, 또한 기본적으로 버튼 스마트키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큰 걱정할 필요 없이 시동 온오프 다 가능하실 것 같고요. 또한 사고도 없기 때문에 정말로 제가 뭐 큰 설명을 드릴 게 없는 그냥 연식 대비 키로수 짧은 깨끗한 차, 바로 이 차량입니다. 약간 신형인데? 맞습니다. 요거 한번 설명드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외관적인 디자인이 차이가 좀 나죠. 요거는 요즘 나오는 이제 더 뉴 기아 레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이제 일반적인 레이 차량, 더 뉴 레이 차량이라고 하면은 요 등급에서는 더 뉴 기아 레이라는 등급명으로 출고가 된 거고요. 요 연식 같은 경우 매우 작습니다. 24년 등록. 작년에 출고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10,000km 차량입니다. 레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은 또한 등급 자체가 시그니처 등급입니다. 옛날 레이 같은 경우에는 럭셔리, 프레스티 요 두 가지 등급으로만 출고했는데, 요즘 나온 차들은 기아에서 가장 상위 트립이라고 말하는 시그니처 등급. 보통 요런 신차급, 준신차급이라고 하죠. 출고된 지 1년 미만, 10,000km 미만의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신차 출고가가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2천만 원에 가까운, 그러니까 레이가 일반 승용보다도 비싼 차가 비싸게 나오는 게 요즘 추세인 것 같아요. 그만큼 시그니처 등급이기 때문에 편의 옵션이 일단 많을 겁니다. 뭐 순정 내비게이션 뿐만 아니라 드라이브 와이즈, 기타 승용차에 들어가는 모든 편의 옵션 같은 경우에 다 들어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연식 대비 10,000km, 작년 출고한 10,000km이기 때문에 신차 워런티 다 남아있다는 점, 그 점이 되게 장점일 것 같습니다. 일반 부품 같은 경우에 3년에 6만 km 엔진, 3년에 6만 km 보증이 들어가고요. 엔진 미션 5년에 10만 km 보증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고차를 구매하시더라도 이런 신차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큰 메리트, 장점이 될 수가 있는데, 요게 그런 장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기아 레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기다리려고 하면 신차 출고가 제가 알기로 한 5개월, 6개월 정도 기다리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기다릴 필요 없이 신차보다 더 빠르게 신차보다 바로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구매도 가능하고, 신차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게 이런 준신차급의 차량의 장점이라고 저는 설명드리고 싶네요. 또한 시그니처 등급이기 때문에 확실히 편의 옵션도 많아가지고, 실내 같은 경우는 뿐만 아니라 이런 휠까지도 일반 기아 럭셔리 럭셔리와 다르게 시그니처 등급에는 이 시그니처 자체의 휠이 들어가기 때문에 확실히 휠 같은 경우에도 외관적으로는 되게 이뻐 보이는 게 큰 장점이고요. 또 이 차는 네, 계기판도 틀립니다. 계기판도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날로그 형식이 아닙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기아 더 뉴 레이 럭셔리 차량 같은 경우는 계기판도 아날로그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디지털 계기판으로 들어가고요. 당연히 순정 내비게이션도 들어가고, 기타 뭐 프로토 에어컨, 뭐 하이패스 룸밀러, 드라이브 와이즈 이런 편의장식 다 들어가 있는 게 요 레이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준실자급은 말씀드린 대로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사갈 수 있다는 점, 이게 큰 강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6개월 동안 기다리기 너무 힘든 분들,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폐차를 해야 된다, 그런 분들이 신차 계약을 하지 마시고 저희 청란지점 오셔가지고 이 차량을 구매하시면은 지인분들한테는 나 이거 신차 구매했어 라고 말할 정도로 차량 컨디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준신차급의 상태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추천드리는 차량이고요. 또한 레이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이 차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1,85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차 같은 경우도 2천만 원이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취등록세도 인지세만 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부담감 없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게 이 차의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신차급의 레이를 차량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게 저희 청라지점 요 레이의 차량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되게 아기자기한 캐스퍼 2023년 등록의 키로수도 14,000km네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차들 중 거의 다 대부분 연식 대비 키로수가 매우 적은 것 같습니다. 23년 등록에 14,000km밖에 주행하지 않는 캐스퍼 차량이고요. 세부 등급은 스마트 등급으로 되어 있네요. 또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단순 교환으로 인해서 이제 외부 패널 운전석 뒷문 단순 교환 하나는 들어가지만 다른 주요 골격에 손상이 없기 때문에 경미한 접촉사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주요 골격의 손상은 아니기 때문에 성능법상은 무사고입니다. 하지만 저희 리본카에서는 단순 교환이나 단순 이제 판금 같은 경우도 최대한 고지를 해드리기 때문에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교환 부위 하나와 단순 판금 부위로 있는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무사고들에 대비 확실히 금액이 저렴합니다. 이런 연식 키로수가 짧은 차들이 교환 부위가 있으면 교환이 없는 차들하고 비교했을 경우에는 확실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게 이제 외부 패널 교환이 있는 차량의 장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키로수가 작기 때문에 뭐 당연히 생활 사용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또한 외관 같은 경우에도 주행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뭐 큰 기스나 중고차 특성상 약간의 생활 사용감 느껴질 수는 있어도 큰 기스나 이런 건 전체적으로 없는 걸로 보이고, 또한 캐스퍼는 이런 국방색이라고 하죠. 이런 녹색 톤의 이런 색상이 되게 많이 보이는데 봐도 그냥 전반적으로 딱 귀엽고 아기자기한 그런 차량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캐스퍼 같은 경우에는. 또한 이 차는 실내 같은 경우에도 되게 아기자기하죠. 또한 이 스마트 등급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스마트 키가 아닌 일반 요즘에 흔치 않은 돌리는 형식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가성비로 뽑는 차가 아닐까 합니다. 또한 캐스퍼는 그래도 계기판 같은 경우도 디지털 계기판 들어가기 때문에 아날로그가 아닙니다. 또한 에어컨 같은 경우나 이런 보시면 순정 같은 경우에도 다 버튼 형식으로 되어 있어 편하시고요. 전차주분 아마 후방 카메라를 위해서 저희가 내비게이션 거치 형식으로 아마 달고 다닌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크게 설명드릴 거 없이 딱 그냥 10,000km 정도의 컨디션 그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 같습니다. 신차로 살면 보통 얼마나 하죠? 이런 게 신차 대비 거의 한 400만 원 정도 싸죠, 확실히. 네, 경차에서 1,400만 원이면 거의 30%입니다. 30%를 싸게 사는 거니까. 또한 경차기 때문에 말씀드린 시동호스가 없습니다. 모닝하고 레이의 딱 중간 정도 사이즈로 보시면 되는데, 확실히 레이보다는 이 전고의 높이가 높기 때문에 확실히 성인 남자가 앉아도 확실히 그런 부분, 앉았을 때 되게 좁네라는 느낌보다는 이 정도면 괜찮네, 이게 경차라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게 캐스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뒷좌석 같은 경우에도 도어가 옆으로 형식이 아닌 벨로스터처럼 이 윈도우 쪽에 있죠. 이게 좀 특이상이 되게 신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뒷좌석 같은 경우에도 보통 경차는 뒷좌석에 성인 남자가 타면 정말 좁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성인 남자가 앉아도 확실히 이 전구의 높이가 높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뭐 부담감 없으실 것 같고요. 물론 앞뒤로 간격이 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차 치곤 넓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10,000km 정도 컨디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내도 매우 깔끔하게 보시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는 그래서 딱 기본 등급의 딱 차량이긴 하지만 신차 대비 거의 한 약 30% 정도 저렴하게 살 수가 있고, 또한 경차긴 하지만 경차가 아닌 듯한 그런 차종이기 때문에 혜택은 혜택대로, 또한 사용은 사용대로 더 장점, 모닝보다는 더 크게 생활 사용감 뭐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더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레이를 사기에 부담스럽고 경차는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차가 캐스퍼이기 때문에 특히 남녀노소 사회초년생 누구나 다 고를 수 있는 무난한 차가 이 캐스퍼로 저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또 레이가 나왔죠. 이 차도 아까 말씀드렸던 두 대의 차종과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2019년 등록에 요거는 주행거리가 조금 더 있네요. 주행거리가 20,000km 정도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대의 차종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11,000km, 12,000km 정도 됐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약 20,000km 정도밖에 주행을 하지 않는 차. 그래서 연식 대비 똑같은 주행거리가 적긴 하지만 저희 지점의 다른 차들에 비해서는 한 6,000 정도, 7,000 정도 키로수가 많기 때문에 가격은 이게 더 쌉니다. 이 차는 다른 차들에 비해서는 지금 판매 금액이 1,130만 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똑같은 세부 등급 럭셔리 차량입니다. 또한 이 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아 럭셔리랑 거의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두 대 차종보다는 키로수가 조금 더 많긴 하지만 가격은 이 차가 더 싸다.
경차에서 제 생각에는 10만원, 20만원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30만원 정도, 어차피 연식 대비 주행거리는 다 짧은 차량이 다 똑같은 11,000km나 12,000km나 20,000km나 본인이 고객님들이 생각했을 때는 키로수가 다 고만고만하네 라고 드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싼 차를 구매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레이 등급의 차량이기 때문에 똑같은 무사고, 외부 패널 교환과 주요 골격에 손상이 없는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또한 딱히 럭셔리 자체적으로 기본 등급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뭐 이 차가 저희 앞선 두 대 차들 10,000km 차보다 20,000km라고 해도 실내를 보시다시피 똑같은 사용감이 없습니다. 연식 대비 키로수가 매우 적은 차량들만 좀 보여드려서, 그래서 또 비슷한 스펙의 차 1170만원 차 레이 두 대보다는 나는 오히려 30만원 더 싼 차를 원할래, 그런 분들한테는 확실히 똑같은 스펙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40만원 정도나 차이가 나는, 그 정도면 충분한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레이 차량이고요. 비슷한 스펙의 차가 저희 청라지점에도 되게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잘 골라서 선택을 해주시면은 확실히 참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량은 이 앞선 두 대의 차들과는 키로수 조금 더 많지만 가격으로 40만원이나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점, 확실히 그거 하나만으로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3대의 차량, 마지막으로 또 비슷한 스펙의 차량 한 대 더 보여드릴 텐데, 저 차량이고요. 네, 어떻게 보면 저희 지금 리본카 청라지점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용제라고 말할 수 있는 4대의 차량이 거의 비슷한 스펙인데, 이 차량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2019년 등록에 주행거리도 비슷합니다. 12,000km 정도 주행한 럭셔리 차량이고요. 판매 금액은 앞선 두 대 차와 비슷한 11,170만원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청라지점에서 지금 세대의 차종이 흰색 레이 무사고 럭셔리 등급의 가격도 10,000km대, 요 세 개의 차종 다 비슷한 스펙이라서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시고 다음에 구매해야지 했던 분들도 차가 나가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세 개 차들이 총 4대 차종이죠. 4개 차가 다 비슷한 스펙이기 때문에 누구나 기회는 다 열려 있다는 점. 그래서 혹시나 뭐 급하게 이 차를 사야지 이런 분들보다는 충분히 알아보시고 충분히 시장 조사 해보셔도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팔려도 다른 차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비슷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차라서 큰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게 똑같은 레이 차종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다시 한번 레이의 경차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레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구매하시는 분들이 시내 주행으로 되게 많이들 구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뭐 제 지인들 뿐만 아니라 보통 이제 아이들의 등하굣길, 또한 마트용, 아니면은 뭐 정말로 간단한 시내 주행용, 그런 차들을 세컨카를 많이 보시는 게 레이 차량인데, 딱 그 목적에 맞는 차량이 레이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경차 중에서는 뭐 모닝이나 스파크 같은 경우에 뒤에 카시트를 장착을 하면은 정말로 아기가 타고 내릴 정도로 불편한 정도로 그런 공간이 되게 협소한데, 레이 차량은 지금 제가 운전석, 그러니까 조수석에서 문을 오픈 슬라이드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카시트를 장착을 하더라도 아이들이 차 타고 내리는 정도 부담 없는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정말로 시내용으로 딱 나오는 게 레이 차량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활용도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들이 저희 청라지점엔 총 4대 차종이 있고 다 비슷한 스펙의 차량이기 때문에 뭐 한 대가 팔리더라도 이 차를 광고로 보시고 이 차가 판매가 되더라도 비슷한 차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한 번 더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똑같은 무사고 차량에 똑같은 연식 대비 키로수 작은 차량입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뭐 실내 차종에 담배 냄새 당연히 총 4대의 차는 다 안 나고요. 전반적으로 외관의 기스 같은 경우에도 제 생각에는 거의 뭐 특이사항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저희 청라지점에선 제 개인적으로 사용제라 생각하는 게 이 레이 사용제인데, 그 사용제 모두 잘 나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비싼 스펙에 1170만원, 연식 대비 키로수 10,000km대입니다. 연식 대비 키로수 짧은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 또한 무난한 흰색의 무사고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 또한 정말로 간단하게만 용도를 목적으로
레이 차량, 경차를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는 게 저희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 레이 사형제, 제가 딱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깨끗합니다. 딱 문 열었을 때부터 그 냄새가 있습니다. 그 기아의 그 인조가죽 냄새가 있는데, 그 냄새뿐만 아니라 보통 연식 대비 키로수가 작은 거는 뭐 옛날 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 뭐 계기판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보통은 보시다시피 핸들 사용감이 거의 없는 차, 시트의 사용감, 이런 걸로 인해서 유출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신차급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준신차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왜냐하면 만 킬로, 2019년 등록의 만 킬로, 와, 상당히 큰 메리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너무 깨끗한 차량이라서 정말로 사용감 약간 제외하면은 큰 특이사항이 거의 없을 정도로, 타이어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엔진하고 미션, 키로수에 이제 비례해서 컨디션이 좋은 거니까요. 전반적으로 소개시켜드리는 레이 차종 중에 사형제 마지막 차량이고요. 그 상태 한번 보죠. 여기는 열 수 있어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트렁크도 보시면은 딱 만 킬로대의 컨디션이죠. 트렁크 럭셔리 차량은 또 하나 말씀드릴게, 럭셔리 같은 경우는 폴딩도 가능합니다. 보통은 프레스티지부터는 앞좌석 6대4 폴딩인데, 요거는 전체적인 폴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뒷좌석을 사용 안 하신 분들 보시면 이런 수납 공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따라 놓은 커버가 따로 나오기 때문에, 혹시나 밑에 있는 공간뿐만 아니라 이런 커버를 씌워서 하시면 어떻게 보면 평탄화 작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즘은 뭐 레이 캠핑도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딱 저는 어울리는 이런 공간 활용도, 그게 이 레이 차, 기아 스파크와 기아의 모닝과 그 쉐보레 스파크보다는 레이의 장점이라고 저는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딩도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앞에 네 가지의 차종 레이가 거의 다 비슷합니다. 혹시나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가 판매가 되더라도 다른 비슷한 컨디션이 똑같은 차가 있기 때문에 문의 주시면 제가 최대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그 모닝 하나. 네.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모닝, 그러니까 기아, 어떻게 보면 한국의, 대한민국의 경차의 넘버원이죠. 기아에서 나온 모닝 차량이고요. 이 차는 세부 등급은 모닝 어반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모닝 어반의 1.0 가솔린 시그니처 등급은 기아에서 나오는 가장 상위 트립을 보통 일컫는데, 시그니처 등급이기 때문에 모닝이 시그니처 뭐 얼마나 하겠어 라는 고객님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모닝이라도 시그니처 등급은 다르다라는 걸 이 차를 대변해서 저는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싶고요. 대표적으로는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는 주간 주행 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네. 보시다시피 레이 경차에 이런 디테일이 살아있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보통은 2016년 더뉴 모닝이 나오기, 17년 뭐 더뉴 모닝이 나오긴 해도 이런 풀 LED로 되어 있는 이 주간 주행이 들어간 모닝 쉽게 볼 수 없었는데요. 이 모닝 어반 시그니처에는 이런 등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차라고 무시하지 마라가 이 차를 대변하는 한마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주행거리도 22년에 주행거리가 약 4만 킬로, 연식 대비 주행거리 적절하게 잘 탔습니다. 또한 뭐 시그니처 등급,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 등급이 이 차를 모든 게 대변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판매 금액은 1,420만 원에 판매하는 모닝 차량이고요. 당연히 시그니처 등급은 신차 출고가가 거의 한 1,800만 원, 1,900만 원까지도 가는 그런 등급의 차량이라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확실히 신차를 대비했을 때는 거의 30-40% 정도 감가된 거 사실 있는 거라서, 확실히 그 부분은 메리트가 되게 있는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내 같은 경우는 한번 또 보여드리면은, 와, 이게 경차가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볼 수가 있어요. 가장 큰 눈에 띄는 게 핸들이죠. 핸들에 관련된 핸즈프리, 핸들 리모컨 같은 경우에도 워낙 다양합니다. 크루즈 컨트롤까지 들어가 있고요.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도 들어가 있고, 또한 왼쪽에 모드 자동화 핸즈프리 기능도 있고, 통화 버튼, 블루투스, 기본적으로 이게 경차가 맞아? 약간 이런 느낌의 옵션 부위를 바로 한눈에 볼 수가 있는 차종이고요. 뭐 내비게이션도 보시다시피 순정 내비게이션 기아 커넥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 다 사용하시고, 또한 경차에서 통풍 시트가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경차는 통풍 시트가 있기 때문에 앞쪽에 보시다시피 열선 시트, 앞좌석 열선 시트뿐만 아니라 운전석에 통풍 시트,
그리고 겨울철이 좋은 핸들 열선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시그니처 모닝의 장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정말로 생활 사용감도 정말 많지 않죠. 경차는 또한 취등호세가 없는 게 저는 너무 큰 혜택일 것 같아요. 세금도 되게 저렴하고 보험료 혜택도 있고 뭐 통행료도 할인되고 뭐 보험료도 할인되고, 한국에서 세컨카로 경차만 한 게 없고, 또한 첫 번째 차라도 되게 좋은 게 차를 적응하기 위해서는 순차적으로 적응을 해야 되는데, 경차부터 처음에 적응하시는 분들의 장점은 처음에 오히려 너무 좋은 차를 샀다가 나중에 더 나쁜 차를 바꾸시는 분들이 만족감이 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처음부터 경차를 구매하시고 천천히 준중형, 중형, 대형, 나중에 만약에 가죽을 꾸리시는 그런 분들이라면 뭐 대형 카니발까지 이렇게 차근차근히 올라가는 고객님들이 차를 구매했을 때 만족감이 가장 높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구매하시는 뿐만 아니라 처음 구매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연식이 너무 오래된 거, 이런 거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젊은 분들은 옵션이 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시그니처 등급을 보시게 될 거고, 그런 시그니처 등급은 이 차량이 가지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차라고 무시하지 마라, 딱 그 한마디가 이 차를 대변하는 한마디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제가 다음 차 하나부터 보여드리고요. 네, 오늘의 모닝 마지막 손님입니다. 똑같은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모닝 어반 차량이고요. 세부 등급은 1.0 가솔린의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시그니처, 가장 상위 트랩의 등급이면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프레스티지, 그 바로 한 단계 아래이지만 그래도 프레스티지 등급이라는 거. 프레스티지 자체적으로도 옵션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신차 출고 때 드라이브 와이즈라는 차선 방치 일자 시스템이 들어가는 옵션과 드라이브 와이즈 2, 보통 이 2가 들어가게 되면은 뭐 고속도로 주행 보조, 보통 이런 옵션이 많이 들어가는데 요것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딱 필요한 옵션들만 쏙쏙 딱 들어가 있는, 특히 주행상 안전장치는 들어가 있다는 점이 이 차의 큰 장점일 것 같고요. 22년 등록의 주행거리 3만 킬로입니다. 연식 대비 주행거리도 적절하게 짧게 잘 타신 것 같고요. 현재 판매 금액은 1,130만 원 판매하는 차량입니다.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이 차 같은 경우에 뒤에 약간의 접촉사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접촉사고로 인해서 뭐 차가 주행 중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러는 건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흔하게 발생하는 그런 뒤쪽 접촉사고로 보시면 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저도 경차를 타봤지만 사고가 많은 것도 타봤는데, 이 정도의 접촉사고라면 저는 사고로 얘기도 안 해도 될 정도로 흔한 접촉사고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만큼 가격을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옵션에 이런 드라이브 와이즈 1, 2 멀티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데 불구하고 모닝 신형 차량이 1,130만 원이다라고 하면 확실히 사고에 대한 감가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차가 이 모닝 차량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색상도 누구나 원하는 딱 흰색이죠. 흰색이기 때문에 매우 깔끔한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한 번 더 실내 간단하게 제가 피디님께서 보여주시면은, 모닝이라고 해서 TPMS 센서 당연히 들어갑니다. TPMS 센서 보시다시피 여기 TPMS 센서 동고등 들어가고요. VDC 자세 제어 장치라고 하죠. 차가 흔들렸을 때 잡아주는 VDC 기능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ABS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안정성도 요즘 나온 차 같은 경우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차라고 해서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멀티미디어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핸드폰하고 연동이 가능하고, 내비게이션도 카플레이로 다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하신 데에 큰 불편함 없이 사용 가능하실 것 같아요. 또한 이 차량은 말씀드렸다시피 동급 대비 다른 차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저렴한 게 이 차의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색상도 무난한 흰색 차량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원하는 그런 차가 아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너무 깔끔합니다. 그래도 좋은 점은 그래도 프레스티지 등급이기 때문에 앞좌석 열선 시트는 들어가고요. 통풍 시트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앞으로 날씨가 뭐
조금씩 추워지긴 하겠지만 언젠가 올 여름을 대비해서 통풍 시트 저는 강력 추천드리고요. 당연히 모닝 차량이기 때문에 깜짝아. 네, 경차에 대한 취등세 혜택도 당연히 들어간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1100만원 초반대 기아 모닝 신형, 저희 청라지점이 요 한 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놓치지 마시고 딱 구매하시기 되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야, 또 제가 좋아하는 거네요. 0672. 네, 요 차 한 번 더 설명드리면은, 어떻게 보면 오늘 제 방송하는 것 중에서 스파크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 정도로 스파크 요즘 좀 복이 있는데, 또 이 차는 더 넥스트 스파크로 차명이 불리고 있고요. 세부 등급은 LTZ 등급입니다. 이 LTZ 등급 같은 경우에도 상위 트랩으로 속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편의 옵션이 들어가고요. 또한 이 LTZ에서 그 당시 이 차가 나왔을 때 2016년 당시에 경차에 추가 옵션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경차에 이런 주행 안전장치가 많이 들어가, 그거를 보고 기아에서 그 다음에 나오고요. 이 스파크, 쉐보레에서는 스파크가 이런 편의장치, 안전장치는 가장 경차 중에서 최초로 도입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닝보다 조금 더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이 차 같은 경우에도 2016년 등록에 주행거리는 71,000km, 연식 대비 주행거리 당연히 많지 않고요. 또한 색상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보라색이죠. 이게 바이올렛 색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올렛, 약간의 보라색 계통이 나는 그런 색상인데, 어떻게 보면 볼수록 되게 메리트가 있는 차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 차 같은 경우에 시테크 패키지라고 해서 160만 원 정도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고, 컨비니언스 패키지, 스마트 패키지, LTZ 등급에서도 여러 가지가 나뉩니다. 보통은 LTZ에서 3가지 옵션을 많이 추가하는데, 이 차는 그래도 그게 옵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컨비니언스 패키지. 이 컨비니언스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하이패스 시스템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프로토 에어컨, 에어컨 매뉴얼이 아닌 오토나 누르는 풀 오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는 게 컨비니언스 패키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스마트 패키지입니다. 스마트 패키지는 말 그대로 버튼 시동 스마트 키가 들어가고요. 똑같은 스마트 키가 아닌 LTZ 등급에서 스마트 패키지가 안 들어가 있는 차는 옛날 차처럼 돌리는 형식이지만, 이 차는 패키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버튼 형식으로 시동을 온오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일링 패키지라고 하는데, 스타일링 패키지 같은 경우에 주간 주행도 포함 전용 휠을 보시면 되는데, 이 차도 주간 전조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요게 스타일 패키지가 들어간 스파크만 요 주간 전조등이 들어갑니다. 요게 밤에 보면은 정말로 경차 되게 예쁜데? 그런 정도의 디테일한 이 모양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무조건 LTZ 등급 중에서도 스타일 패키지, 요 차만 가지고 있는 장점. 누구나 LTZ 등급에서 모든 옵션 다 추가한 게, 선루프 빼고 모든 옵션을 추가한 게 이 차량으로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실내 같은 경우에도 마이랭크까지 들어가 있네요. 보시면은, 네, 쉐보레 차기 때문에 그 당시 가장 센세이션한 요 옵션 되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전방 추돌 장치, 전방 추돌 방지 시스템이라고 하죠. 경차에 이게 최초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핸들레스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크루즈 컨트롤까지 들어갑니다. 경차의 크루즈 컨트롤 흔치 않죠. 요즘에는 뭐 나오긴 하지만 이 당시는 되게 큰 장점으로 들어가 있고요. 왼쪽에도 보시면은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들어가고, 이제 오토라이트도 들어가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CT라고 되어 있습니다. CT 옵션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해서 시속 60km 이내에 주행하실 때 핸들 조향감이 되게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시속 60km가 넘어가면 핸들이 그만큼 무거워지는 그런 옵션이 들어간 것도, 이 차가 스파크 LTZ 등급에서 이 추가 옵션이 들어간 차, 이 차만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장치가 들어가 있는, 그 당시 가장 인기 많았던 스파크에 추가 옵션이 4개가 다 들어가 있는 거, 저희 청라지점에 오시면 확인 가능하시고요. 가격도 너무 부담되지 않는 620만 원에 구매할 수 있는 차, 이 바이올렛 색상을 가지고 있는 스파크 차량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방송 중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스파크 하나 보여드렸는데, 제가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점이 있는 차량이고요. 누구나 다 좋아하는 옵션, 누구나 다 좋아하는 안전장치,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스파크. 모닝보다는 스파크, 약간의 쉐보레 차종을 더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확실히 이제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차, 그 차가 바로 이 차량으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차량입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처음에 레이를 보여드렸는데 마지막도 레이로 장식을 하게 되네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2022년 등록에 주행거리는 약 44,000km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기아 더뉴 레이 차량이고 세부 등급은 시그니처, 가장 상위 등급이고요. 방송에서 보시는 것처럼 차량의 색상이 특이하죠? 그래서 이 주황색 컬러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랩핑이라고 해서 차 겉면 부분에 얇은 스티커를 이제 씌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색이 아니기 때문에 랩핑은 언제든지 벗겨내고 또 원하시면 다른 색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요 A 필러 쪽과 사이드 미러, 뭐 B 필러, 문 이쪽에 다 포인트를 주황색으로 전차 주문이 다 랩핑을 하신 거고요. 또 레이 차량은 어떻게 보면은 기본도 되게 귀엽고 예쁘긴 하지만 이런 포인트를 주면은 차주님의 그 어떻게 보면 스타일링이라고 하죠. 스타일, 옷도 꾸미는 것처럼 차도 이렇게 꾸밀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레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여기에다가도 뭐 고양이 귀를 이렇게 장식하는 분도 저는 보고, 뭐 뒤쪽에 뭐 인형도 달고 하시는 분 봤는데, 그렇게 아기자기하게 뭐 잘 탈 수 있는 차가 어떻게 보면 또 레이 차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내에 제가 실외에 주황색이 들어가 있는데 전차주분에 그런 디테일이 살아있는 게 실내 같은 경우 이따 보여드릴 거지만 오렌지 컬러라는 추가 옵션이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실내도 오렌지 컬러 투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실외관도 같이 이런 포인트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그니처 등급이기 때문에 다양한 편의 옵션까지도 여러 가지 등급이 다 들어가 있고요. 이 차 같은 경우에 신차 출고 때 순정 내비게이션 똑같이 들어가 있고 컨비니언스와 스타일, 또 스타일을 들어가면은 또 안 보여드릴 수가 없죠. 또 주간 주행등, 제가 보여드리는 주간 주행등이 이 차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주간 주행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포인트로 하나 더 가져갈 수 있는 게 이 차량의 장점일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차는 뭐 외부 패널과 주요 골격에 손상이 없는 당연한 무사고 차량이고요. 손상이 없기 때문에 뭐 연식 대비 키로수도 많지도 않고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차, 이런 약간의 좀 어떻게 보면 스타일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요. 또 그런 차종이 이런 스타일을 내는 차종에서 가장 무난한 색깔이 이 진주펄이라고 합니다. 약간 아이보리 색깔이 나는 이런 색상을 가지고 있는 차가 어떤 색을 입혀놔도 잘 어울린다는 점, 그 점이 되게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실내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정말로 보시면은 이래서 실외관에 주황색을 포인트로 줬구나라는 걸 느껴질 수 있는 딱 실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내 공조기 부분, 내비게이션 부분, 그 다음에 시트의 이런 색상, 그 다음에 이런 실밥 하나하나까지, 이게 오렌지 컬러 투톤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건데 이 인테리어 선택을 하심에 따라서 실외관도 같이 한번 전차주분께서 꾸며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외와 실내관을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전차주분이 약간의 좀 스타일링을 좀 하셨구나 라는 걸 느껴볼 수 있는 게 이 레이 차량의 장점일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랩핑 같은 경우에는 제거가 가능합니다. 누구나 뭐 쉽게 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거가 가능하다는 점, 도색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일 것 같고요. 뭐 이 차량이 나중에 뭐 좀 더 뭐 예를 들어서 좀 약간 많이 봐서 좀 지겹다라고 하시면 다른 색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차이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링이 되어 있는 레이 차량을 또 원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거 다 이제 비싼 돈 주고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되어 있는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관도 통일성 있게 오렌지 톤 컬러로 되어 있는 차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이 차를 추천드리고요. 또한 시그니처 등급이기 때문에 뭐 프로토 에어컨, 뭐 하이패스 룸밀러 기본 모든 옵션 순정 내비게이션뿐만 아니라 앞에 보여드렸던 스타일 패키지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시그니처 등급, 똑같은 레이라고 하지만 관리나 차주분의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변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양성을 보여드리는 게 이 차량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차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밑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다른 제가 방송으로도 얘기 못했던 다른 특이사항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뭐 포인트 같은 경우 제가 한 번 더 찝어드릴 수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되고, 혹시나 이 차량을 또 비슷하게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은 제가 어떻게 포인트를 드리는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되게 좋은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저희 청라지점에 있는 경차들 위주로만 제가 특집을 차량 리스트를 선출해가지고 보여드렸고요. 물론 비슷한 스펙에 있는 차도 있긴 하지만 다양한 차들이 있다는 걸 저는 보여드리고 싶어서 모닝, 스파크, 캐스퍼, 레이 이렇게 많이 보여드렸고요. 되게 특이하게 다양한 차들도 있고 옵션도 많은 차가 있고 기본 등급의 차도 있고 가격적인 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고객님의 니즈에 맞는 뭐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상황, 아니면은 뭐 차가 필요한 이유 다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뭐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부담 없이 밑에 있는 번호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그 부분 다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한가위 이제 추석이 거의 지나가실 것 같습니다. 남은 뭐 연휴가 있으면은 그 부분 더 몸 관리 잘 하시고요. 앞으로 이제 날씨가 좀 더 쌀쌀해질 예정이니 건강 관리 되게 잘 하시면 좋겠고, 이번뿐만 아니라 저희 청라지점에서는 경차들도 매우 다양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제가 또 한 번 더 보여드릴 거고요.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인천 청라지점의 세일즈 매니저 이필성 과장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